세븐스타 한일전 특집이라는 거대한 이름 아래 두 나라의 자존심을 건 목소리 전쟁이 펼쳐지고 있었다. 경쟁, 승부, 그리고 환호. 방송이 원하는 모든 것이 그곳에 있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역사가 기억해야 할 진짜 드라마는 모든 조명이 꺼지고 카메라가 녹화를 멈춘 뒤에야 비로소 시작되었다. 그날의 주인공은 두 명이었다. 심장을 울리는 목소리, 김용빈. 그리고 일본 미스터 트롯의 얼굴이자 강력한 라이벌, 신마 유우키. 방송 내내 두 사람은 숙명의 라이벌로 조명되었다. 김용빈이 무대에 오르기 전 그는 무대 그 자체가 된 듯 보였다. 무대 동선을 맨발로 직접 느끼듯 밟았고 모니터의 높이와 마이크의 미세한 간격, 인이어 볼륨까지 자신의 몸처럼 꼼꼼하게 조율했다. 그는 제작진에게 시간을 더 달라고 떼쓰는 대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완벽을 빚어내는 장인의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의 무대는 전쟁에 나서는 장수처럼 냉철하고 고요한 카리스마로 가득했다. 무대 뒤, 리허설 현장에서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김용빈은 마치 무대를 지휘하는 마에스트로 같았다. 그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듯 무대 동선을 직접 발로 재고 모니터의 높이와 마이크의 미세한 각도, 자신의 목소리가 실릴 인이어 볼륨까지 집요할 정도로 꼼꼼하게 체크했다. 그는 제작진에게 더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 대신 주어진 환경 속에서 완벽을 빚어내는 프로의 눈을 보여주었다. 그의 모든 움직임은 승리를 향한 냉철한 집념 그 자체였다. 반면 신마 유우키의 준비 방식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그는 대기실 가장 깊숙한 구석에서 마치 구도자처럼 종이 한 장에 몰두했다. 달아빠진 연필 끝으로 눌러 쓴 것은 다름 아닌 한국어 감사합니다였다. 그는 서툰 발음을 교정하기 위해 발음 기호를 덧대고 같은 단어를 수십 번씩 써내려가며 자신의 진심이 온전히 전달되기를 기도했다. 이것은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계산된 퍼포먼스가 아니었다. 낯선 땅의 관객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가장 정중한 예의를 표하려는 한 예술가의 처절하리만큼 진솔한 준비 과정이었다. 예능의 시간표보다 예의의 시간표를 먼저 따른 그의 태도는 이미 승패를 넘어선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무대에 막이 올랐다. 스튜디오는 두 나라의 국기가 새겨진 조명으로 물들었고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했다. 먼저 무대에 오른 김용빈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처럼 극도로 절제된 호흡으로 첫 소절을 뱉어냈다. 그는 감정을 함부로 터뜨리지 않았다. 오직 노래의 절정인 후렴에서 단 한 번 굳게 닫아두었던 감정의 빗장을 열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음은 과시하듯 길게 끌지 않고 마치 문장 끝에 마침표 대신 여백을 남기듯 담백하게 마무리했다. 그가 비워둔 공간은 즉시 관객들의 감정으로 채워졌다. 듣는 이들은 각자의 삶과 경험을 그의 노래에 겹쳐놓으며 완벽한 하나의 작품을 완성시켰다. 이것이 바로 여백을 설계하는 김용빈의 경지였다. 신마 유우키의 무대는 또 다른 결의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화려한 기교나 장식 대신 노래가 가진 서사를 온몸으로 밀어붙였다. 일본어 특유의 긴 모음과 유려한 억양은 그 자체로 하나의 악기가 되어 고요한 파동을 만들어냈다. 후반부의 고음에서조차 그는 힘으로 소리를 밀어내지 않았다. 대신 이야기의 감정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절규에 가까웠다. 언어의 장벽은 무의미했다. 그의 목소리는 국경을 넘어 모든 이의 마음에 직접 말을 걸고 있었다. 두 개의 태양은 결코 충돌하지 않았다. 스타일은 달랐지만 그들의 음악에는 과잉을 경계하는 정확함이라는 경이로운 공통점이 있었다. 그래서 박수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끝나고 스튜디오의 조명이 서서히 내려앉을 때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이 복도 끝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스태프들의 안내를 받으며 대기실로 향하던 김용빈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조용히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신마 유우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소란스럽던 복도의 순간 정적이 흘렀다. 신마 유우키가 작은 걸음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말이 겹치지 않도록
먼저 시선으로 서로의 마음을 읽었다. 그리고 김용빈의 입에서 아주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당신의 음악은 충분히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통역이 필요 없는 속도와 톤이었다. 잘했다, 훌륭했다 같은 기술적인 평가가 아니었다. 당신의 예술이 나의 심장을 관통했다는 한 명의 아티스트가 다른 아티스트에게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찬사이자 가장 깊은 존경의 표현이었다. 그 순간 신마 유우키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는 잠시 허공을 응시하더니 이내 감정이 북받친 듯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손끝으로 눈가를 빠르게 훔쳐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오고 간 감정의 깊이를 누가 감히 짐작할 수 있을까? 김용빈은 그의 앞을 막지 않으려는 듯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숙인 그의 어깨를 짧고 따뜻하게 감쌌다. 포옹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짧았고 단순한 형식이라고 하기엔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두 사람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서로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악수보다 진하고 사과보다 맑은 오직 영혼으로 나눈 인사였다. 이 모든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던 현장 통역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다. 그것은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무언의 존경 그 자체였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방송되지 않았다. 시간 제약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혹은 경쟁이라는 자극적인 포맷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편집의 칼날이 기억까지 베어내지는 못했다. 그날 현장에 있던 몇몇 스태프들은 자신의 SNS에 짧은 문장을 남겼다. 진짜 무대는 조명이 꺼진 뒤에 시작했다. 이 한 문장은 들불처럼 번져나가며 방송이 보여주지 않은 진짜 이야기를 팬들에게 전달했다. 조회수와 트래픽은 화면 속에서 숫자로 타오르지만 태도와 존중은 화면 밖에서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히 살아남는다. 그날의 한일전이 남긴 것은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누가 상대를 더 빛나게 했는가라는 위대한 질문이었다. 김용빈은 왜 먼저 손을 내밀었을까? 포맷은 대결을 강요했지만 프로는 존중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는 리허설 내내 상대를 의식하며 견제하는 대신 오롯이 자신의 무대를 완벽하게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 그리고 그 관리의 마지막은 자신만큼이나 치열하게 무대를 준비한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었다. 신마 유우키는 왜 눈물을 훔쳤을까? 그는 이 대결을 단순한 쇼로 소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낯선 언어로 감사합니다라는 한마디를 정확히 건네기 위해 수십 번 단어를 쓰고 발음 기호를 붙여가며 연습했던 그의 성실함은 상대방의 진심 어린 한마디에 그대로 공명했다. 이 경이로운 장면은 한국과 일본이라는 국가적 라벨을 잠시 떼어냈다. 그곳에는 국적의 언어가 아닌 음악의 언어만이 존재했다. 이겼다가 아니라 배웠다고 말하는 태도, 잘했다가 아니라 퉁직였다고 평하는 존중. 경연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은 순위표가 아니라 상대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나 자신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는 믿음. 바로 그 기준이라는 사실을 두 사람은 단 한 번의 인사로 증명해냈다. 우리는 다시 묻는다. 그날 당신이 기억하는 것은 화려한 노래였는가? 아니면 그 후에 찾아온 가슴 저린 침묵이었는가? 점수는 다음 회차가 방영되면 잊히지만 그 침묵이 남긴 울림은 다음 무대가 펼쳐져도 우리 마음에 영원히 남는다. 그날 복도를 가득 채웠던 침묵이 가리킨 것은 패배가 아니라 존중이었고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도시, 또 다른 조명 아래에서 우리는 비슷한 장면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때 우리는 확신에 차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고개를 숙인 건 단 한 번이었지만 그 한 번이 모든 것을 바꿨다.